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미증시 3대 지수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저희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겠죠. 내일의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 반등 모색, 고 올 스톱.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GTC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야만 하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뭐 엔비디아의 그런 행사, 우리가 GTC 행사가 가장 관심 있게 보여지는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FOMC를 비롯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푸틴 이 통화도 우리가 한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로 미국 증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러셀 2000까지 다양하게 주가의 상승세가 이제 보여줬던 흐름이 아닌가. 그리고 M7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실 M7의 이런 그 소비 지출, 이제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압박,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미국 뉴욕 증시는 체질 개선의 흐름 그리고 종목별 키 맞추기에 대한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이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일부 나오는 최근의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많이 빠지네요. 네,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니까 캐나다계의 이 RBC 캐피탈에서는 이제 S&P 500에 대해서 연말 6,200포인트로 목표 주가를 조금씩 하향하고 있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오펜하이머 같은 IB 쪽, 월가의 IB 쪽 강세론자는 7,100포인트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하나둘씩 이제 IB 월가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서 세 가지를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관련돼서 푸틴과의 트럼프의 이 전화 통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 논의해야 될 상황이 사안이 많다. 푸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뭐 종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트럼프가 좀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그 조급함을 이용해서 자기에 대한 획득권을 계속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흡수한 영통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15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환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푸틴 대통령은 휴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영토와 관련돼서라든지 아니면은 원전에 관련된 발전소의 반환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종전에 대한 예상은 조금 더 뒤로 미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이제 FOMC입니다. 전반적으로 파월의 발언에 주목을 할 건데, 지난주 시장 우려를 이제 우리가 역짚어 봤을 때 낮은 물가의 흐름 그리고 관세입니다. 일단 연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4월 2일 이후에 이 관세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보수적인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파월은 여전하다. 하지만은 이제 경제 성장은 견고한 모습이라는 발언은 유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돼서 사실 미국의 이제 이 전반적인 주가의 안정화의 흐름을 본다면 4월 2일, 2일에 대해서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출연했을 때 엔비디아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줬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100달러 선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현재 구간은 저가의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되돌림 현상이 그래도 주간 단위로 보니까 한 뭐 9%대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일단 오늘 한 뭐 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에 있을 이제 기조 연설에 대해서도
흐름이 이제 우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년도 이제 23년도죠. 한 2년 전 수준의 멀티플 주가의 흐름까지 왔습니다. 지금 포워드로 본다면은 한 25배 정도.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한창 주가가 랠리를 보였을 때 150불이죠. 그때쯤에 보다는 20% 이상 하락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의 밸류에이션 뭐 30배 이상의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다. 일단 GTC 이후에 엔비디아의 평균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GTC가 끝나고 나서 평균적으로 상승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GTC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촉매주로 나타낼 가능성들이 있고 일단 엔비디아의 대응 전략, 일단 관세와 관련돼서 중국의 수출 규제와 흐름도에서 일단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대응책이 있는지만 시장에서 좀 언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에는 상승에 대한 촉매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은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GT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기조연설이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네. 특히나 오늘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탄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앞서 좀 낮아진 물가 얘기도 해주셨고 경기 지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소매 판매는 조금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이제 1월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폭풍이라든지 LA에 이제 산불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일단 2월 달 들어서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2%대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한 0.6% 정도 증가 예상했지만은 소폭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무점포 2.4%대 그리고 헬스케어가 1.4%에서 판매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자동차와 주유소, 내구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구재 중심으로 수요가 좀 지연이 됐지만 GDP 상품 지출과 관련된 소매 판매는 오히려 한 1%대 정도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 낙관론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강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외식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약 1년 만에 외식이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가계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잣대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외식비의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의 둔화를 시사했는데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가 원인으로 봤을 때는 관세 여파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소비자들의 그런 지갑을 조금 더 좀 줄이고 있다. 그런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조금 더 뭐 해소가 되는 4월 이후의 국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하반기부터는 소비에 대한 이 소비자 심리도 점차적으로 둔화됐다가 하반기 오히려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소매 판매 발표가 되고선 뉴욕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줬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등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찾아 나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최근에 뭐 증시 동향은 어쨌든 미국과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여기에는 조금은 아직 세모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중국도 뭐 1, 2월 달에 수익률을 따지자면 거의 탑 클래스 수준으로 그쵸. 반등을 많이 줬고 홍콩 H 지수만 하더라도 2월 달 수익률이 무려 한 18%, 뭐 상해 종합은 뭐 한 4%대로 조금은 이제 뭐 그래도 상승은 보였지만은 네. 일단 1, 2월 달의 주요 핵심 지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다양한 시장 예상치들이 상회하는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양해가 끝나고 나서 중국 지수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들. 일단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증시가 상승폭을 많이 보여주면서 단기 과열 조짐에 대해서 경계감이 일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2월 달에 실업률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말 5.1% 대비해서 5.4%로 시장 예상치를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청년 실업률 역시도 지난해 대비해서 1, 2월 달에 0.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이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수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부동산 경기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 지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년 동월 기준으로 하락폭은 좀 축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세는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그래도 하락폭은 이어지고 있지만 반등세는 일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상치보다 크게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착공 면적 증가율 역시도 1, 2월 달에 마이너스 29.9% 기록했는데 지난해 말에 22.5%에 비해서 감소폭은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재정 적자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네. 예상보다 재정 적자를 1% 상향하면서 그렇게 크게 이 재정 확대 정책을 중국이 우리가 예상보다는 풀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큰 폭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줄 수는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조금씩 우려감 있는 목소리들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탄력이 워낙 좀 희망에 집중하는 쪽이었는데 조금은 신중한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 시장까지 점검해 왔고요. 저희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인텔은 이번에 좀 뭐 CEO 교체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또 분사 얘기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반도체의 또 이 바로미터격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3월 2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0일이죠? 네, 20일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멀티플도 좀 싸고요. 마이크론 주가 추이를 보면은 고점 15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 수준이니까 고점에서 그래도 많이 좀 조정폭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서 보니까는 삼성전자도 DDR5 메모리 현물 가격이 상승을 일부 하면서 이 메모리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모습도 있지만은 이 라인들을 HBM 라인들로 좀 바꾸면서 오히려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축소되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이 추세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사실 주가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시티증권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가이던스가 상당 부분 실망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 있는 목소리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목표 가격은 150달러를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수준은 월가에서는 공통적인 분모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그래도 가이던스가 일부 조금 뭐 생각보다는 뭐 부진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 우리가 뭐 저가의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DDR5라든지 그리고 GDDR의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높이 점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또 이번에 GTC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이온큐는 고점에서 상승폭을 그렇게 막 크게 되돌리지는 않았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조금 바뀌는 모습입니다. 디웨이브 퀀텀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 분기 매출 전망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현재 디웨이브가 학술지에서 자사의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2배가량을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부 조정폭을 조금은 보일 수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젠슨항이 양자컴 개발자 관련돼서 또 이벤트를 또 마련을 하죠. GTC에서 3월 21일 양자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실제로 젠슨항 같은 경우는 양자컴이 상용화되려면 뭐 10년에서 뭐 길게는 뭐 20년까지 내다본다고 했는데 뒤로 가서는 양자의 이 컴퓨팅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개발자를 지금 채용을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심폭은 사실 뭐 피지컬 AI 쪽도 그렇고 만약에 잭슨 토르라고 하는 AI의 모멘텀도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양자컴에 대한 컴퓨팅에 대한
이벤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뭐 국내 주식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만약에 양자 컴퓨팅의 기술력이 100이라고 하면 한국은 지금 점수를 매겼는데 평가 점수 2.3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양자 컴퓨팅의 이 R&D에 대해서 향후 5년간 22조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1조 이하로 투자를 했다고 밝히면서 사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의 바로미터는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뭐 사실 투자를 하려면 뭐 ETF도 많이 지금 출시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투자의 뭐 이 투자처는 아이온큐라든가 이 DWF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3월 20일 날 일단 이 이벤트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DWAV는 워낙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이온큐에 대해서 조금 저점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기회 들어봤고요. 저희가 마지막 최선호주는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들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독일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워낙에 상승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일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미국의 방산주도 살아있다. 한동안에 유럽의 방산주들 뭐 이 나이메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 신고가를 연출을 계속 했는데 네. 미국 방산주들은 그래도 밸류에이션도 싸고 시총도 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노스먼 크루만이라는 회사 시총이 한 90조 수준인데 밸류에이션 멀티플 15배고요.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추진하는 첨단 무기 아이언돔에 대해서 이번에 로키트 마틴은 탈락을 했고요. 이 노스트럼 그루먼이 뭐 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최선호주로 증권사에서 많이 또 추천했기 때문에 이 노스먼 그루먼과 트랜스타임에 대해서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방산주 노스로크루만 NOC 티커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